안녕하세요. 오픽 시험도 잘하는 마리아쌤입니다. 자, 오픽 시험 준비하려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픽 시험이란 무엇인가 궁금하신가요? 자, 천천히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오픽 시험이란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영어 말하기 시험입니다. 여러분께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화면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 에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주는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하기로 답변을 하시면 그것이 녹음되어서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구성 말씀드릴게요. 시험 시간은 총 60분인데 그 중에서 오리엔테이션이 20분 동안 진행되고요.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40분 이내에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대답을 하고 각 문항별로 답변 제한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자유자재로 대답을 하고 40분 안에 시험을 마치면 되는 시험입니다. 문제 수는요,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설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난이도를 1이나 2로 설정하시면은 12문제가 제출되고요. 난이도를 3에서 6, 세 번째에서 6번째 정도, 그 정도 여러분 난이도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15문제 정도 기출이 되어집니다. 자, 한 문제당 답변 시간이 따로 주어지는 건 없지만 권장 답변 시간은 2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더라도 2분을 넘기지 않고 여러분들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걸 권해드리고요.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 자, 제가 앞으로 올리게 될 IM3 목표다. 선생님 저는 고득점 원치 않아요. 저는 완기초예요. IM3 정도만 나오면 됩니다. 되게 기본 점수에 어디 이력서 내야 될 때 하는 거, 그 정도면은 15문제를 다 풀지 않아도 혹은 어떤 문제는 대답을 못해도 점수가 나옵니다. 그게 오픽이라는 시험의 또 특징이 되겠어요. 대신 다른 문항들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말을 했다라는 게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본 시험이 40분인데 굳이 40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만점도 나온다. 자, 마리아쌤은요, 거의 20분도 안 되게 거의 1분씩 정도 채워가지고 시험도 쳐봤는데 역시나 최고 점수 AL이 나왔습니다. 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오픽 시험 그 등급표인데요. AL이 가장 높아요. 어떤 수준이냐면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능숙능란하게 자유자재로 다양한 어휘, 괜찮은 문법, 잘 들리는 발화가 있다. 이가 되겠고, IH는 어떠냐면은 대부분, 그래서 AL만큼 완벽하게 모든 상황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절한 발화량, 그 다음에 적절한 어휘, 풍부한 어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IM은요, 이렇게 세 가지 점수가 나오는데요. IM3, IM2, IM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려고 한다. 문장도 있고 단어도 있다. 문장이 약간 깨지는 경우도 있다. 비문법적인 문장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좀 기다려주면 이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겠다. 묻는 말에 답은 한다. 간혹 못할 수도 있다. 간혹 문장이 안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괜찮다. 정도 되겠고요. IL은요, 일상적인 소재,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소재,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주제를 사실은 얘기합니다. 그걸 물어봤을 때 문장으로 아주 짧게 정도 대답을 하지만 딱 너무 극한돼 있다. 너무 제한돼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S 회사, 우리나라의 아주 큰 기업 S 회사에 지금 출강을 나가고 있는데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IL이 이제 그 안에서 인정해준 등급이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고, 자,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IM3부터는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IM3부터 목표로 해가지고 앞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자, 오리엔테이션 20분 동안 여러분들의 신분 확인하고요. 그 다음 관심 분야를 선택하게 되는데 신분증은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응시 번호를 따로 출력해 갈 필요는 없어요. 거기 시험장 가시면 벽에 여러분의 응시 번호가 붙어 있고, 그리고 시험을 접수를 하실 때 오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실 때 SNS 수신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러분의 카톡으로 수험 번호가 다 전송되기 때문에 굳이 수험표를 따로 뽑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고사장에는요, 한 15분 전에는 도착을 해서 화장실도 한번 다녀오고 내가 봐야 할 대본도 좀 미리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뭘 일단 또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냐면은 시험을 치신 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직장생활 관련 에피소드를 물어봤을 때, 학교생활 관련 에피소드를 물어봤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다, 그게 가장 어려웠다라고 많이 말을 하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직장이 있건 없건, 학교를 다니건 안 다니건 나는 집에 가만히 있는 백수다.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선택할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지.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난 직장인이니까 딱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준비해가지 못한 직장 관련 문제를 물어볼 수 있으니 어려운 문제는 피해 가자고요. 쉽게 여러분들 끝내드리기 위해서 나는 직업도 없고 학교도 안 다니고 집에서 노는 백수다. 상상만 해도 좋죠. 그거를 여러분 마인드 세팅에 딱 가져가시고 관심 분야를 선택을 하셔야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꼭 12개 이상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휘가 최대한 비슷하게 연결되도록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background survey, 배경 설문조사, 비슷한 어휘가 나오도록 선택하는 꿀팁 영상 또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셉은 나는 집순이, 나는 집돌이다. 유산소 운동 정도, 집 근처에서 혼자 산다. 그리고 취미생활을 무언가 어디에 앉아서 가만히 보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 난이도예요. 그래서 나는 단어 정도만 말할 수 있어요가 보통 난이도 1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점점 내려갈수록 난이도 2, 3, 4,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난이도 3 정도부터 추천드려요. 제가 여러 가지 난이도를 지금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 가장 높은 거를 선택을 하면 어떤 주제가 융합돼서 나오고 더 창의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굳이 만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적당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선택하시고 약간 적당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날씨, 그 다음에 technology, 기술 관련, 그 기술 관련하면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이 정도를 대답을 하면서 고득점을 가져가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난이도 나는 어느 정도 문제 풀겠다 할 때 세 번째나 네 번째, 위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물어봐요. 같은 난이도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난이도를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위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 선택하시고 이 비슷한 난이도로 계속 가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저의 성적표인데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어요. 난이도 세 번째를 해보고, 여섯 번째도 해보고, 다섯 번째도 해보는데, 모두 다 최고 점수 AL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체험해본 결과 무엇을 추천하느냐? 난이도 3 또는 4 정도만 여러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이 준비한 대본을 열심히 준비를 해가시면 고득점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다 보니 저도 난이도 2도 체험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어머나, 제가 인생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제가 갑자기 영어를 못하게 된 것도 아니겠죠. 늘 하던 실력으로 했는데도 굉장히 나는 제한된 수준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선택을 하니까 점수도 굉장히 제한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를, 자, 결론은 이겁니다. 난이도를 너무 어렵게 무리하게 설정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낮게 할 필요도 없다. 중간 정도. 그 다음에 공부는 열심히 해가서 적당한 문제를 최대한 열심히 잘 풀었을 때 고득점 전략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힘 안 들이고 빠르게 고득점 나올 수 있도록, 목표 점수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게 오픽 시험 진행 화면입니다. 자, 몇 번째 문제를 풀고 있다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 그 가상인물 밑에 이 주황색 플레이 버튼 보이죠? 자, 질문을 듣고 5초 이내에 한 번 더 누르면 한 번 더 질문을 들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한 번 더 듣는다고 감점 없으니까 질문을 한 번씩 더 듣는 걸 권장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녹음을 하고 있다, 몇 분째 녹음을 하고 있다 뜨고요. 그 다음에 next, 오른쪽 아래 next 버튼 보이시죠? 그걸 누르면은 다음 문제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픽 시험 가장 1번은 항상 자기소개입니다. 자, 자기소개는 거의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할 수 있는 자기소개 정도만 간단하게 하셔도 좋다. 과감하게 저는 자기소개 강의부터 하지 않아요. 되게 나중에 살짝만 알려드려요.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 다음에 자, 오픽 시험이 영어 말하기 시험으로도 준비하기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선택한 거는 꼭 물어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서베이
데이터베이스 선택한 항목 중에서 너 설문조사에서 이러이런 거 선택했던데 그러면 이렇게 대해서 말해볼래? 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발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 어떻게 할래요? 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기도 합니다.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롤플레이. 딱딱한 말하기가 아니라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말하기를 시키기 위해서 상점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상담을 받는 상황을 주고 상담사에게 그 매장 점원에게 말을 거는 상황을 줘요. 그럼 여러분 좀 더 자연스러운 발화 능력을 보여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오픽 시험 문제는요, 2콤보 또는 3콤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주제에 관련해서 2문제가 연달아 나오거나 혹은 3문제가 연달아 나옵니다. 되시겠죠? 듣고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주제에 관련해서 2문제 혹은 3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오픽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발화량, 그 다음에 다양한 어휘입니다. 그래서 어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가셔서 나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보면 나 또한 다양하게 답변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동사의 시제, 현재 상황 물어보면 현재 시제 유지하기, 그죠? 과거에 있었던 일 물어보면 과거 동사 시제로 말하기가 또 점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S 회사에 한 번씩 혹은 출장을 하고 다른 학생들, 대학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특강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요. 회사 나가는 거는 보안 상황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더 다양한 여러분들 오픽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여러분들에게로부터 좋은 결과 또 저 또한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